네, 안녕하세요. 대한오목협회 소속 장은민 선단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TWC 2024에 있었던 명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 네 번째 라운드 중국 3팀의 왕칭칭 선수와 대만 팀의 린슈셴 선수와 간의 대국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왕칭칭 선수는 1라운드에서로 다뤘던 선수인데요. 이번 대국에서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대국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우선 바로 선수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뭐 왕칭칭 선수는 1라운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칭칭 선수는 2009년에 처음 어목대회를 참가하여서 4년 후인 2013년에 세계대회 결선 무대인 AT에 출전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 AT에서는 상위권의 성적을 내진 못했지만 AT에 출전한 것 자체만으로 이미 엄청난 실력자였음은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여기서 대단한 게 있는데 바로 2014년 전국대회 우승 오픈그룹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왕칭칭 선수는 여자부 대회는 거의 뭐 쓸어 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우승 기록이 뭐 6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014년에 우승 기록이 대단한 점은 바로 오픈 그룹이라는 거죠. 이제 남성부와 여성부를 전부 포함한 그룹에서 우승을 하시게 된 겁니다. 네, 이제 2014년이면은 왕칭칭 선수가 이제 만으로 23살이 된 해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대회에서 당시 강력했던 선수들을 전부 눌러내고 이겼다는 게 여자 선수로서 일단 처음이기도 하고 연령으로 봤을 때도 대단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전국대회 우승을 하고 또 이제 유스 월드컵에 나가게 됩니다. 네, 이제 청소년들이 대국을 펼치는 YWC라는 대회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2014년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2016년에는 심지어 이제 YWC에 나가서 모두 이겨서 전승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같은 해 이제 유라시안 컵이라고 해요. 유럽 선수와 아시아 선수들이 대국을 펼치던 세계 대회에 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최소 큐티급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그 사이에 국내 대회에서는 거의 뭐 압살을 하고 다니셨죠. 뭐 한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우승을 하셨는데 일단 국제 대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양력이기 때문에 국제 대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월드 챔피언십이 있었죠. 이스탄불에서 월드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WT 워멘 토너먼트에 참가해서 전승 우승을 달성하게 되십니다. 네, 왕칭칭 선수가 물론 여성부에서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으시긴 하지만 이상하게 WT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하셨어요. 17년도와 19년도에 모두 준우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3WT에서 모든 경기를 다 이기는 전승 우승을 해버리면서 그 한 해를 완벽하게 푸셨죠. 네, 그리고 2024년 전국대회 중국 대표팀 선발전에 참가를 하셔서 여자부 우승을 하여 여자팀 1시드로서 참가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TWC에선 무려 1시드에서 9판 중 6판을 이기고 2번을 무승부하여서 대회 전체에서 1시드에서 가장 승점을 많이 챙긴 두 선수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메이판 선수에게 패배한 경기를 보였었는데 그 경기를 말고도 아주 많은 경기를 이기고 그 대단한 선수들을 상대로 이겼다는 뜻이죠. 전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메이판 선수에게 패배를 했던 건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2라운드에서 황리친 중국 2팀의 1시드이자 이번 안지대회 우승자인 선수 상대로 무승부. 4라운드 지금 살펴볼 선수인 리슈시안 상대로 승리. 6라운드 한국의 강상민 선수 상대로 승리. 7등 마카오 1위이자 점수 2800대였던 와이찬 컹 선수와 승리. 또한 일본 1시드, 일본의 최강급 기사 중 한 분인 나카야마 선수와 무승부. 9라운드 러시아 1시드였던 데비트리 에피파노프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는 등 이 대회 전까지만 해도 왕칭칭 선수가 점수가 딱 2600인가 그랬는데 이 TWC가 끝난 직후에 2690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점수 상승폭이 있었죠. 그래서
살펴볼 경기는 이 중에서도 네 번째에 있던 린슈시안 선수와의 경기이다. 자, 우선 이제 린슈시안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린슈시안 선수는 2009년에 오목대회 첫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만 명인 9회라고 나와 있는데 대만에는 현재까지 명인전이 15번 있었어요. 그 중에서 9번을 차지한 것인데 이게 정말 엄청난 기록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현재 와서는 아무래도 중국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큰 영향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선수들끼리만 따로 하는 대회가 무슨 그렇게까지 수준이 높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한번 대만에서 강력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맨 왼쪽에 있는 린황유 선수는 대만 명인을 처음 달성하셨고요. 이 린황유 선수가 명인을 달성하고 다음 명인전에서 린슈시엔 선수가 명인 위를 탈취해냅니다. 네, 린황유 선수는 07BT, BT는 이제 QT 다음에 있는 대회에서 AT가 아닌 다른 대회를 의미하는데 BT에서 2위와 우승 기록이 있고요. 또한 QT 3위 우승 3위 기록이 있고 AT에서는 2등을 두 번이나 하셨던 세계 최강급 선수 중 한 분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죠. 이분 상대로 이제 명인전을 아마 6번인가 7번인가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도 린황유 선수에게 넘겨주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린쉬핀 선수인데 아무래도 뭐 국제대회에서 큰 성과를 많이 내지는 못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다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레이팅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네, 그 정말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강한 선수들 나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지만 최상위권 선수다 하면은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수준입니다. 렌슈시안 선수 상대로 명인전을 두 번 이기셨으나 또 두 번 패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첸커한 선수인데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린슈시안 선수의 세대보다는 조금 앞에서 활약을 하셨던 분인데 물론 겹치시기도 합니다만 09BT에서 3위, 05BT에서 3위, 09QT에서 우승, 13AT 6위, 그리고 14년도 TWC는 대만 팀을 견인해서 8승 1무 1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셨던 분입니다. 네, 이런 괴물급 선수들이 사실 여기 있는 분들만 아니고도 이 왕칭칭 선수의 WT 우승을 뺏으셨던 치엔용 쉔이라는 분도 있고요. 정말 대만에는 매우 강력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명인을 15번 중에 9번이나 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커리어임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17년도 AT 3위. 네, 이제 당시 17년도에 AT를 나가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AT에서 나가서 활약을 했던 적이 17년도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제 이 AT에서 엄청난 경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상대들도 정말 엄청난 수준이었기 때문에 3위라고는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 이 AT가 다른 AT에 있었으면은 전부 우승을 할 만한 선수들이 한 AT에 모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17년도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3등이라 해도 사실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 있어서의 누가 우승을 해도 별로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수준의 대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2회 WRO 안지 대회에서 3위를 했는데요.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안지 대회에서 왕칭칭 선수와 린슈시엔 선수가 9라운드에 만나서 린슈시엔 선수가 이겼던 것인데요. 네, 여기 2019년에 있던 대회이기 때문에 거의 5년 만에 왕칭칭 선수가 복수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이팅 1위, 탑 레이팅 2940 이걸로 사실 더 할 얘기 없죠. 그 나카무라 시게루 선수보다도 점수가 높았었다. 물론 그 기간은 3주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만 그리고 심지어 점수가 이제 잘려서 2900대로 떨어지셨는데 그 2900대로 떨어진 것도 그러니까 린 황규 선수 상대로 승착을 뒀어요. 마지막에 4-3이 두 개 나온 양수를 뒀는데 정확히는 물론 맞고 나면은 VCF인 모양이긴 한데 그 모양을 뒀는데 하필 시간패를 하십니다. 그래서 린황규 선수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아쉽게 그리고 그 패배했던 경기가 바로 밑에 있는 2024년 대만 국대 선발전이었고요. 대만 국대 선발전에서 2등을 해서 대만 팀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국가대표 1시드를 맡아주게 되셨습니다. TWH에서는 5승 1무 3패라는, 우리 2,900대 선수가 5승 1무 3패란 이건 살짝 아쉬운 경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상대가 패배한 상대가 일단 와이찬컹 마카오 1등이자 뭐 역대 가장, 제 생각에 가장 강력한 공격력 혹은 뭐 이제 수일기를 갖고 있는 사람 하면은 한 명 뽑아라 하면은 꼭 나올 사람 중에 한 분이라 생각되고요. 또한 여기 왕칭칭 선수에게 패배했고, 나머지 한 분은 황리친, 아까 보았던 안지대회 우승자이자 중국 2팀의 1시드를 맡아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황리친 선수에게 패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점수값을 못했다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들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경기 내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린슈시엔 선수가 중앙에 1수를 착수하면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왕칭칭 선수가 수업을 하지 않고 간접 주영을 바로 두는 선택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이제 이수를 둘 때 수업을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지 않는가. 직접 주영에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주영이 나오고 간접 주영에서도 내가 원하는 게 나오게 하려면은 무조건 이게 이득이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상대가 수업을 했을 때는 제가 이수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내가 주영을 까는 것이 그렇게까지 이득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략에 따라서 이수를 먼저 두는 게 훨씬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왕칭칭 선수가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렌슈샨 선수가 수업을 하여 왕칭칭 선수가 I2 터벌 주영을 가게 됩니다. 네, 이제 1편에서도 말했듯이 왕칭칭 선수의 아이덴티티 하면은 혀월과 개월이죠. 그리고 렌슈션 선수는 수업을 하지 않고 사수를 이 자리 수월주형 환원형을 두었습니다. 이제 이 모양은 10포인트가 흥유리이고 동등 자리가 2개 정도 있고 백이 좋은 자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 백승인 그런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뭐 다른 경기들에서는 왕칭칭 선수가 뭐 동등을 본인이 두거나 아니면 수업을 하거나 하는 경기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주황전에선 이 오수가 선택이 됐었고, 또한 이제 중국 내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할 때는 이 모양이 선택되었었죠. 근데 왕칭칭 선수는 여기서 10포인트를 찍는 선택을 합니다. 네, 흑승 자리 9개와 흑 매우유리 자리 하나가 있는데요. 우선 스킵을 하고 흑 매우유리 자리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10포인트 자리이자 흑 매우유리 자리인데요. 여기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자리 빼고 전부 흑승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흑승이 아니라곤 해도 사실상 흑이 굉장히 세게 끌고 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백 잡고 그렇게까지 두고 싶은 모양은 아닙니다만, 네이슈시엔 선수가 아마 이 사수를 두면은 상대가 수압을 해서 동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백 잡고 수비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냥 이 사수를 두는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7수는 이 자리 외길이고요. 8수도 이 자리 외길입니다. 또한 9수도 이 자리가 외길이고요. 10수도 이 자리가 외길입니다. 여기에서 보통의 정석은 3을 쳐서 뭐 흑의 강력한 세로 모양을 차단하고 나서 그다음에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렌슈시안 선수는 이 자리를 바로 막는 선택을 합니다. 뭐 그냥 정석을 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실 3을 치고 가는 것과 3을 안 치고 가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일기로 두셨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단 백이 2, 3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흑이 띈 3을 치고 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데요. 물론 이 자리를 두면은 아까 3을 쳤던 모양의 정석으로 환원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3을 치는 것이 조금 더 좋은데, 그 이유는 이제 가운데로 당장 막아서는 바로 흑이 마음대로 공격을 뻗어나갈 수 있게 되고요. 다르게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흑이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왜냐면은 백의 공격 모양이 많이 없어졌고 공격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띈 3을 쳤는데요. 린슈시엔 선수는 가운데로 막지 않고 위로 막게 됩니다.
왜냐면 가운데로 막으면은 일단 뭐 이 대각선이 사는 것도 있긴 한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흑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당장 이 자리를 막아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손해는 아니고. 그리고 인시시안 선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겉으로 막아가면서 최적의 수비를 하기보다는 가장 적게, 근데 이제 막히기는 막히는 이런 모양의 수비를 하면서 상대방을 가두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곳을 좀 더 많이 읽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왕칭칭 선수는 여기서 흑이 가장 강력한 자리인 이 자리를 잘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이 자리를 막아가는 것이 이제 백이 좀 버틸 수 있고 좋은 자리인데, 여기에서 린슈셴 선수는 4를 치고 3을 치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당장 우변에서 이게 4를 쳐서 막는다고 해서 흑승이 나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제 공격을 이런 식으로 넘겨주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점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린슈셴 선수는 이런 상황이 오면 거의 이런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왕칭신 선수도 일단 이 4를 쳐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괜찮은 자리죠.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백이 마음대로 공격을 못 가죠. 사가 있고 4-3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뭐 이제 이런 사를 막더라도 3이 있고 4-3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은 신중하게 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백이 이 사를 쳐두고 나서 막았으면은 흑백이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사를 굳이 쳐가면서 하는 것에 대한 수일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잘 진짜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대가 린슈슈안 뭐 나카야마 선수가 말하기에 세계 최강의 선수이면 이거는 봐야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그렇네라고 하겠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슈슈안 선수는 살을 치지 않고 이 자리를 바로 막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띵사를 치는 게 왜 좋냐고 얘기를 했냐면은 흑이 지금 이 자리를 먹으면은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 연결되죠. 대각선 라인도 생겼고 이런 지금 세로 라인도 생겼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막는다고 하면은 또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세력을 확 펼쳐나가면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백은 이 살을 쳐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나서 막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린슈시안 선수는 뭐 이 자리를 막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막거나 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자리를 막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칭칭 선수는 우선 이 사를 쳐두고 나서 그다음에 2-3을 칩니다. 2-3을 치지 않아도 됐지만 일단 2-3을 쳐두면은 세로에 있는 무서운 백의 공격 라인이 사라지죠. 그래서 아마 좀 안정적으로 없애놓고 나서, 그리고 이 띵삼 친돌이 나중에 상변에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고 나서 바로 이 자리를 두게 되는데요. 이 자리를 제외한 자리는 흑이 승착이 없습니다. 물론 흑이 좋게 가는 자리는 많은데 이 자리가 이제 유일하게 흑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왕칭칭 선수가 완벽하게 찾아내면서 확실히 여기서 승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 방어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띵3을 미리 활용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상변으로 막으러 가거나, 아니면 이 3을 쳐놓고 이 띵3을 활용해서 어, 이 띵3을 활용해서 막 좌변을 막으러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린슈시엔 선수는 3을 쳐놓고 나서 이 띵3을 치고 이 4를 쳐서 공격 모양들을 없애놓고 나서 좌변을 막으러 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이게 정말 막기가 쉽지 않죠. 뭐 이런 데를 막으면은 여기를 확 뛰어가는 게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막았을 때는 다른 자리들로 공격을 가는 것이 있고, 하지만 리시션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좀 상당히 껄끄러운 수비 자리들을 잘 찾아내시는데요. 바로 이 살을 쳐두고 나서 이 자리를 막는 것입니다. 자, 우선 다르게 막았을 때 흑이 전부 이 자리를 가면은 아무래도 백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를 막은 것인데, 또 여기에서 당장 이렇게 밑으로 3을 치는 것이 조금은 껄끄러워질 수가 있죠. 왜냐면 위로 막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론 가운데로 막으면은 꽤 쉽게 흑승이 나죠.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여기서 위로 막으면 또 이제 2, 3을 칠 수가 없죠. 당장 위에 VCF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 VCF도 그렇게까지 찾기 쉽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 레벨에서는 전부 다 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흑이 계속 공격하기 조금 껄끄러워지고 뭐 잘못하면 훅 갇히는 이런 모양. 어,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왕칭칭 선수는 이 모양을 실제로 2-3을 칩니다. 치고 나서 위로 막았을 때 이 자리를 막는 선택을 했는데요. 2-3을 치고 나서 위로 막고 또 막았을 때에 백이 공격이 마땅히 없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또 막으러 와야 하니까 또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완벽하게 찾아냅니다. 또 여기에서 일단 당장 뭐 밑으로 함부로 막았다가는 일단 이런 식으로 바로 공격을 해서 이기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백은 이 살을 거의 필수적으로 막아야 하는데요. 왜냐면 이 살을 또 막지 않고 막 이런 자리를 갔다가는 또 바로 게임이 끝날 수가 있죠. 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래서 백은 이 사자리를 꾹 막아둬야 하는데 여기에서 왕칭칭 선수가 굉장히 멋있는 수를 보여주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일단 물론 하변에서 공격해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수술임이 2번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양은 조금은 찾기 힘들죠. 하지만 이제 이 모양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격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에 어떤 의미가 있냐? 우선 일단 당장 뭐 하변을 막으러 갈 수가 없죠. 왜냐면 3이 있고 4-3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3이 있고 4-3을 어떻게 막을까도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되게 흑의 환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이 띵3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2-3을 쳐두고 2-3을 치면 이 자리가 4-3 같지만 이 밑에 있는 백의 4를 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4-3이 아닌 수가 되죠. 왜냐하면 세로 모양이 6목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돌 때문에 이 자리를 두었을 때 이 모양이 양수가 되죠. 왜냐면 당장 이 자리가 4-3인데 그다음 요 자리도 4-3이기 때문이네. 그래서 이 3이 있고 4-3과 이 위에 있는 모양을 함께 막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이 자리를 막으면은 그러면 둘 다 막히지 않나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또 그냥 이 3을 활용해 버려서 수가 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3을 간접적으로 없애면서 밑에 있는 모양까지 견제가 되는 이런 자리를 두어야 한대요. 린시셴 선수도 여기서 정확히 이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왕칭칭 선수는 여기에서도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바로 다음 승착을 두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러면은 뭐 상변의 흑승각이 여전히 살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의 이 자리를 가서 하변과 모양을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린시셴 선수는 사실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어서 하변에 있는 모양도 어느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4-3이 되는 것도 방어하는 뭐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방어를 두었는데요. 하지만 왕칭칭 선수는 당연하게도 여기서 완벽한 승각을 찾아내서 게임을 끝냅니다. 자, 우선 여기서 3을 치고요. 막았을 때 3을 치고요. 막았을 때 3을 칩니다. 여기서도 뭐 아까 방금 봤듯이 육목을 만들어 놓고 막으면은 당장 여기에 뭐 이길 수 있는 길이 뭐 쉽게 보이진 않죠. 하지만 여기서 2-3을 칩니다. 2-3은 거의 이제 완벽한 수죠. 왜냐면은 왼쪽으로 막으면 바로 2-4를 쳐놓고 이렇게 4-3 노림수를 두면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동시에 4-3이 되는 양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막으면 4를 치고 4를 치고 4를 치고 4-3이 되는 이런 완벽한 거의 양거리 수를 두게 되죠. 그래서 왕칭칭 선수가 실전에서 이 자리를 착수하고 렌슈시안 선수가 왼쪽을 막았을 때 왕칭칭 선수가 살을 치자마자 렌슈시안 선수가 기권을 하게 되면서 경기는 흑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이 경기가 거의 왕칭칭 선수를 완벽하게 두셨어요. 이제 조금 아까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살을 치었을 때 이 자리를 막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 자리를 막는 것이 완벽한 승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자리를 막았을 때 살을 쳐두고 막으면은 저런 그래서 살을 쳐두고 막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발상을 왕칭칭 선수도 쉽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린시슈안 선수도 그 부분을 놓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를 바로 가는 것이 이제 흑이 이길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자리를 두지 않고, 하지만 여기도 실전적으로는 매우 좋은 자리죠. 이 자리를 두었을 때 린시슈안 선수가 이 자리를 착수하게 되면서 실전과 같은 진행이 진행되게 되어서 결국 흑이 이기게 되는 그런 기보가 됐죠. 사실 총평을 하자면 이 기보는 뭐 중간중간 린시시안 선수가 뭐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몇 가지 나왔죠. 하지만 근데 사실 이 모양이 어느 정도 흑이 굉장히 편하게 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제 린시시안 선수가 가장 잘하는 이론적인 수비가 몇 번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은 공격을 함부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양. 하지만 이제 그런 모양에서 왕칭칭 선수가 완벽한 승리각들을 잘 찾아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냈죠. 사실 이 대국이 아마 TWC에서 거의 가장 완벽한 대국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5라운드 좋은 대국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